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예. 재밌는 얘기 계속 네.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네. 그러니까 어저께란다. 네네. 저번 네네네네. 화에 그 대마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네네. 이 테마 이제 다음 테마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도 이렇게 바뀌었고 네. 정치도 좀 바뀌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과학이고 네.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정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세 가지가 뭉쳐서 우리 뭐 그쵸. 여러 가지 그 사회의 그 파동도 흐름을 네. 만들어내고 뭐 이거 주가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이. 그렇죠. 예. 세 가지 어우러지는 건데 음. 그중 하나 정치. 음. 정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건데 사실 뭐 정치의 더 뭐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논하기에는 사실 그렇죠. 좀 어렵지만 그 밑단에 있는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 이제 크게 좀 말하자면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때 기후 협약도 탈퇴하면서 트럼프는 땡깡을 놨던 분야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지. 그 프랑스 기후 협약이 그쵸. 탈퇴해 버렸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들으면서 공약 자체가 이거 다시 가입해야 된다. 사실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 문제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트리거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네. 첫 번째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임계점에 딱 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가 발전해가지고 확 타버리는 거. 이를테면 있죠, 그렇죠. 그죠. 성냥불에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확 하다가 타잖아. 확 타버리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이 뭐냐면 앞으로 2도예요. 앞으로 온도가 기온이 2도인데 지금 그 2도에 2도까지 가면 불이 붙는 거고 그거를 1.5나 1에서 유지를 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멈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는데요. 네. 0.7 올랐대요. 0.7 오르긴 올랐네요. 오르긴 올랐대요. 그러니까 0.7 올랐다는 거는 다 멈춰야지 가능한 거야. 그럼 우리한테 1.5까지 올라가지 않으려면 지금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이고 해야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 온도는 네네. 이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야 되니까 2도가 되는 그 역치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무 많이 쳤구나. 맞아요. 그 탄소에 대한 그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 기득권인 나라들도 안 망하고 지구가 안 망하려는 아주 큰 단초고요. 그냥 와닿지 않게 생각하는 게 지금 계산으로 뭐 20년의 빙하가 녹는다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영구 동토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녹으면 그러니까 그 북의 그 북극곰 걱정 말고 북극곰도 당연히 걱정이지만 북극곰 녹으면 알죠? 그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걸 반사 안 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그 온도 말고 이제 하나 둘씩 영린을 거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빵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그 얼음이 쌓여 있고 밑에 그 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이러면 썩는 느낌의 이렇게 푸석푸석한 땅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녹기 시작하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줄이고 싶은 이산화탄소의 양에 정확히 공 2개가 붙어서 거기 있어요. 매장돼 있구나, 그게 거기에. 공 3개인가 봐요. 네, 하여튼 공 3개. 빵 터지면 어떻게 빵 됩니까? 터지면 그냥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 우리가 백날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는 그쵸. 양이 그렇게 되고. 되면 빙하기가 오나요? 그러면 이제 해수면부터 올라가면서 네. 그냥 대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거죠, 대멸종. 네네. 대멸종으로 대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뭐 대멸종으로 서서히 이어지겠죠. 나타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이 이산화탄소 양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냥 손 넣고 그냥 어떤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봤는데 20년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비강이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구에 반작용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몰라. 하여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도는. 그래서 나만 생각했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20살 때 IMF 겪고 40은 코로 팬데믹 겪고 60세에는 빙하기가 빙하기라니. 겪어요.
야 1차 세계대전도 그렇지만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인생이 매드맥스네 그냥. 나 60살 비상에 겪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깜찍합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인 게 사실 이산화탄소 지금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중국부터가 그렇죠. 줄인다고 하고 있고요. 내연기관 잘 안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 석유화학 제품 안 쓴다고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싶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무슨 음모론이 있었냐면 유럽이 미국한테 비빌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원천 기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위험을 조장해낸다, 위기를 제정해낸다 했는데 이제는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점점 이게 확실해지고 가시화가 되니까. 가시화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그쵸.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싸울 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만들 물건을 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쏙 들어갔네. 옛날에는 뭐 지구 온난화가 뭐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맞아요. 사람도 있다고 막. 그쵸. 지구 온도 어차피 거기였다. 그 지금은 전 세계 그 국가들의 컨센서스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탄소세도 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이를테면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뭐가 주어지냐면 니네 탄소 이만큼 안 지르고 매출 올려서 해가지고 뭘 줘요. 그 증을. 그럼 이거를 다른 회사들한테 팔 수 있어요.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뭘 생산했을 때는 그걸 팔 때 그만큼의 데미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걸 다른 탄소 안 만드는 기업한테 받아서 메꿔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식화 됐고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진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지구의 노력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뻔히 정해진 미래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리고 또 한 두 가지는 이걸 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뭔지 까먹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래요. 대마 얘기하다 이런 거 왔어.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할게요. 과학이랑 경제랑 뭐 정치한다고 그랬나? 뭐야?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이렇고 바이든이 되면서 바이든이 되면서 그다음에 또 아까 하나가 뭐냐면 독과점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팡이라고 하는 미국의 5개 유명 기업에 플러스 2 정도 돼가지고 테슬라 들어가고 엔비디아 들어가고 좀 이럴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독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더 공고해지고 있고 코로나 때도 유일하게 성장했던 애들은 걔네들이고 뭐 페이스북 정도만 기업 그 광고를 못 받아서 조금 주저주저 했었었고 걔네들은 항상 이익을 내고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 그렇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알파고. 맞아요. 그게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 그리고 요번에 백신 만든 것도 저번에 말했지만 단백질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진짜 몇 쪽에 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내가지고 만든 게 모더나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게 고차원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들을 다 지금 독과점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또 주제고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바뀌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세금 문제예요. 돈을 엄청 풀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 세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세수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그 산업적으로 떠야 될 텐데 그게 하나가 대마초. 그래서 대마초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대마초 얘기부터 하자면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세금 많이 받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에도 세금 엄청나게 붙어 있고요. 담배에도 엄청 붙고 술에도 많이 붙어 있고요.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정말 기득권층만 누렸던 거. 특권층들만 누렸던 거. 술도 그렇잖아요. 그쵸. 술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금주령까지 어떤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금주령이 없었던 데가 없어. 개인적으로 밀주당가 먹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술이 그랬고 담배도 그랬어요. 담배도 옛날에는 제사장들이나 피는 거였고 정말 제사장급 되는 종교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했지. 근데 지금은 사실
모든 다 사람이 할 그쵸, 수 다. 있는 거잖아요. 기호품이 됐죠. 그쵸, 그쵸.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세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거 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못 끊어. 의존성이 있어, 맞아요. 더 내라면 더 내. 이렇게 감수를 하고서도 하는 거죠, 이제. 세금을 걷기 쉬운 일이 어디가 그럼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담배인상공사에서 세금 걷고 있고요. 그쵸? 맞아요. 그 주류를 관리하는 그 주류 관리도 좀 엄격한 편입니다. 우리 만약에 술을 팔고 싶으면 주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 밀주 같은 걸 못 해요. 그 거래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니까 그것만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세수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겟 삼은 게 대마초고요. 이거는 아주 공공연하게 바이든이 공약으로 걸었어요. 대마초 합법화를. 이런 시대가 왔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왔어요. 야, 대마가 합법이라니. 대마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국만 엄청 그렇고. 근데 이제 대마를 진짜 바로 보자면 그 대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완화된 제스처인지 않았는데 지금 마약으로 아예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쵸. 마약 안에 들어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큰일 그쵸, 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도 아마 그래서- 요번에 그 필요한 사람은 이제 그 약으로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아마. 의약용으로. 네. 옛날에 사실 우리가 뭐 진짜 마취제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는 그 대마가 진짜 큰 그렇죠. 약재였잖아요. 네네네. 그걸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쇼크 오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었었고요. 네네. 실제로 좀 이렇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담배보다도 더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네. 많이 좀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던 게 맞아요. 이제 월남전 때, 네네. 예, 그때 군인들 통해서 뭐 그랬던 것도 있고, 어, 저도 얘기 듣기로는 그냥 그 야전에서 네. 간단한 외과 수술 같은 거 할 적에는 이제 뭐 이게 마취제나 아니면 몰핀이 없으니까 병사들한테 대마 피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대요. 예, 저도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마가 진짜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산량도 너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마를 그래서 마가 이제 풍부해져 있었었는데 대마가 이렇게 불법화된 거는 사실 대마를 중독성하고 의존도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담배 밑이에요. 그렇죠. 담배 유명한 얘기죠, 밑이고 굉장히 술도 유명한 밑- 얘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독성 자체도 낮고 의존성 자체도 얕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담배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또 금지할 만한 그런 명분은 없었는데 이게 왜 금지가 됐냐?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산업적인 영역. 아까 대마가 뭐에 필요하다 그랬죠? 섬유. 의복을 만드는데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석유화학이 등장하면서 석유로 만드는 의복이 등장을 해요. 네네네. 석유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석유의 여러 가지 필요 중에 의복이 그 차지하는 그쵸. 분야가 컸었거든요. 그 부분을 그 대마를 누름으로써 좀 견제할 만한 필요가 있었었고요. 예전에 저거랑 비슷하네요. 설탕과 사카린의 관계랑 비슷하네.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역학적으로 밀렸어. 이게 맛 쪽이 대마 쪽이 밀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정치적으로 되게 그 혼란했었을 때 네. 뭔가 옥죄일 만한 이 사람들이 잘하는 히피들, 그쵸. 히피들을 맞아요. 묶는다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좀 자유 그 방임주의 그 리버럴리즘인 사람들은 또 대마나 이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관대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옥죄는데도 이게 좀 필요했어요. 음. 두 가지 망치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불법화됐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뭐 비슷하죠. 민중가요를 네. 부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네네네. 가수들 그런 약점을 잡기 위해서 대마 피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둘씩 그렇죠. 좀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약간 혼란한 할 때는 네네. 전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마핀 애들이 자꾸 전쟁하지 말자고 반전반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족쇄 때문에 이 대마라는 게 찌그러들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의료용으로도 조금 풀면서 이제 기호품인데 지금 그냥 사실 그걸 그냥 이렇게 태우는 거는 굉장히 지금 담배처럼 정제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스컹크 똥냄새 난다고 되게 꼬릿꼬릿한 냄새. 그래서 그걸 좀 정제해가지고 지금 전자담배나 액상 형태 아니면 그 요즘 튀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야, 세상에. 하여튼 그러면 이 시장은 몇 배가 커질 건가? 지금 담배 시장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는 물론 담배 그렇죠. 시장도 쪼그라들고 있긴 한데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커지는 거니까 그쵸.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이렇게 붙으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무슨 그 어떻게 보면 대마도 관문 효과라 그래가지고 대마가 불법이던 시절에는 마약하고 친한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됐는데 합법화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바라보게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기호품으로 쓰였던 담배는 대체품이 없어요.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대만은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 산업화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한 대마 느낌의 뭐 첨가대 하면서 호기심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미국 네, 얘기고요. 미국 얘기죠. 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세 가지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알게 되면 물론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앞으로 내가 뭐 집을 살 건지 아니면 어떤 산업이 유명하고 어떤 분야가 유명할지 내 자식의 앞날에 무슨 뭐가 유명할 것 같아라는 진로를 상담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옛날에는 금리가 심지어는 13%, 15% 될 시절도 네네. 있었고 맞죠. 4%, 10%대 4% 이런 주기였다면 지금은 어떠냐? 그 1.5%막 이래요. 아우 맞아. 그렇죠. 맞아요. 1.5 기준금리가 그래요. 그냥 근데 은행에 놓고 이자나 받아 이건 지금 그렇게 된 지가 꽤 꽤 오래되고 오래됐어요. 지금 그때보다 돈을 몇 배를 더 풀었냐면 옛날에는 손바닥이었다면 지금 몸 전체 정도 사이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푼 돈이 이래.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건 다 부담이에요. 뭐냐면 나라가 이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몸에 대한 이자를 옛날에 풀었던 거 이만큼 그럼 그냥 나라들은 다 파산이에요. 그렇지. 지금 뭐 어느 나라나 다 풀고 유럽도 풀고 있고 미국도 풀고 다 풀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는 그냥 이게 이 금리에 이 풍부한 유동성이 네. 그냥 저 디폴트 값이라는 얘기예요. 결과값이 그렇죠. 옛날처럼 올라가라 시크리컬 이 사이클이 없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성장이라는 게 더 큰 가치를 줘요. 왜냐하면 다 근근히 살아갈 거거든. 그쵸. 다른 기존 산업들은. 고만고만하게 전부 다 근데 그럴 건데. 여기서 어떤 뭐 AI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부를 한다. 그럼 얘네들은 더 뻥뻥 튀어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산업들, 요렇게 뜰 것 같은 산업들에 대해서 잘 가지고 내 지금 형편없는 돈의 가치, 더 오를 이 돈의 가치, 점점 떨어지기만 할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돈값이 이자가 낮다는 거는 돈값이 싸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렇죠. 그쵸. 가치 자체가 점점 뭐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성숙 단계 경제라서 그렇죠. 더 올라갈 맞아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라든지 부의 증식은 투자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투자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다 몰빵해가지고 3배, 4배 튀우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은행이자의 3배 정도? 한 5%에서 6% 1년에. 그쵸. 그 지금 사실 근데 지금 1년에 한 10% 드세요 해도 너무 답답해.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 수익도 3에서 5% 정도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게 저도 예전에 좀 하면서 약간 재밌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 응답하라 1988 거기 보면은 해리죠. 덕선이 그 아버님이 이제 배우 성동희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막 그래. 아니 어떻게 은행 금리가 이제 10%밖에 안 돼? 막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거 보면서 무섭거든요. 그치, 맞아요. 88년도에는 그랬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됐고 그럼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진짜 지금은 말했듯이 옛날에는 위험군이 있고 우량주라는 게 있었고 가치 투자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위험 요소들이 산재에 있어. 맞아요. 사실 어떤 게 오늘의 우량한지 숫자를 모르겠고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실제로 옛날에도 그랬어. 우리가 성장 한창 할 때 삼성전자 하나 박아놨으면 지금 부자 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때 처음으로 시총 10위 안에 들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때
10등 안에 중에 6개가 없어 지금. 그쵸. 그러면 헛다리 하나 잘못된 사람은 지금은 자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한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지금 뭐냐면 그 어떤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아가고 1년에 10% 하잖아요. 다들 왜냐하면 이게 뻥뻥 튀는 지금 너무 많아. 저기 하루에도 10%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10% 너무 그걸 좀 분산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그 꼭 성장할 것 같은 열린 미래에 있는 뭐 ETF도 괜찮고 여러 가지 기업들 모여 있는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최대한 내 재산은 지킬 수 있게 지금 내 돈은 지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히만 살아서는 절대 내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시크릿컬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이 저금리가 그냥 바다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내가 진짜 뗏목 하나를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이걸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결론은 그럼 네. 대만은 피지 말고 대마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요런 산업을 맞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서 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신성장 에너지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했던 팡 주식들도 네. 세금 한번 때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그게 주의해야 투자로 되고. 보면은 리스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그 뭐였죠? 대마이겠죠. 그렇죠. 대마 같은 이게 성장. 새롭게 네. 그 새로운 열릴 세수, 수밖에 세수. 없는 세수. 그런 어떤 그런 그쵸, 흐름을 흐름을 보고. 갖다 좀 약간 보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운동 채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두 분은 공놀이를 좀 싫어하시지만 네네. 그러니까 세계의 그런 자본과 그 스포츠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한 가지 얘기를 드자면 JP 모건이라는 그 투자에서 투자회사가 그죠. 네. 이번에 일을 한번 크게 벌린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유럽의 슈퍼리그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NBA의 동부팀, 서부팀이 20개씩 있어서 네. 싸우듯이 20개씩이나 있나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있듯이 유럽 각국에 있는 위에 잘하는 인기 있는 팀들 5개씩, 네. 뭐 이탈리아에 5개, 세리에 독일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보자. 그럼 매번이 챔피언스 리그인 거야. 챔피언스 리그가 자존심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유럽은 강등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1부 리그에 있다 그래도 못하면 2부 리그로 떨어져야 돼. 살벌하다. 이 말은 뭐냐면 5부 리그도 밟으면 1부 리그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는다는 게 사실 요즘에 잘 어울리지가 않죠. 없죠. 그렇죠. 굉장히 옛날 그쵸. 감성이죠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낭만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JP 모건이 자본주의 맛을 딱 터뜨려가지고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요즘 유럽 구런들이 어떻죠? 코로나 이후로 다 쪼그라들었죠. 그렇죠. 관중 수가 없고 그쵸. 중개권 하나에 매달려야 돼. 중개권 하나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지금. 돈줄은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JP 모건이 딱 던져요. 야, 니네들 일단 8,000원씩 꽂아줄게. 그걸로 선수들 더 영입해가지고 진짜 니네들 독보적인 애들이 돼가지고 우리들끼리 하자. 우리 그렇게 해서 중개권을 비싸게 팔아먹자. 이게 된 거야. 엄청난 유혹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유혹이에요. 근데 처음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 셀럽들 뭐 망했다, 뭐 어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쫙 돌았어. 이거 굉장히 일주일 안에 되게 급박하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되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축구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막 박문성 유명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대토론회 열리고 막 이랬었어. 그럴만하지 진짜. 그랬는데 똑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독일이 안 들어와. 왜요? 독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독일이 왜 안 들어왔냐면 독일은 시민 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단 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처럼 시민들이 만든 거야. 바이에른 미네이라는 그러니까 독일의 그 풀풀이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 독일이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렇죠. 그 독일을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리 놓고 기다릴게 이러고 있었거든. 다 모아놓고. 야. 근데
그 사이에 독일이 못 들어오는 저기에 스물스물 다 빠져나와. 흩어졌어 그냥.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독일 안 하면 뭐 우리도 왜냐하면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냥. 팬이 없는 시장은 팬이 외면한 시장은 그렇죠. 복귀가 안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 사다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뭐 너무 낭만적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빠져나가요. 근데 잉글랜드가 빠져나가면 이제 뭐 되게 그쵸, 좋은 그쵸. 개살도가 네. 되겠죠. 그래서 실패화되긴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많이 반추하자면 이거를 이제 되돌아보자면 이제는 점점 낭만보다는 자본주의 맛으로 가고 있겠구나. 이거는 진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스포츠라 그렇지. 이제는 모든 스포츠들이 그쵸. 사회체육처럼 우리 뭐 공부하다가 체육하다가 재능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의 리그를 만들고 하나의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진짜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유, 한국은 미안해.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한국은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시킨 거야. 진짜 공부 안 시키고 운동만 시키는. 그렇죠. 이거가 뭐가 되냐면 메이저리그 보면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날고 기는 사람들 순수 미국 사람들도 있지만 별로 없어. 대부분 다 남미 쪽에 맞아요. 쿠바나 뭐 이런 데서 그쵸. 사람도 많죠. 아까 어떤 나라? 푸에르토리코. 그런 나라들에서 정말 360일 야구만 해.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이 유일한 살길. 그렇죠. 살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해. 그리고 그거에 그냥 중독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야구하는 기계인 거야. 그러니까 쇼는 미국 사람들이 하고 미국 사람들이 보고 미국 사람들이 즐기고 그 인재풀은 여기서 그렇죠. 공장처럼 그렇죠. 만들어. 이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요? 안 좁혀져. 이건 정말 힘들다. 이건 정말 그쵸.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계단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이제 사회체육도 이 저변이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운동이 되고 같이 한다거나 어떤 그렇죠. 그 협동을 옛날에 이제 태권도 학원 보면서 좀 뭐 협동도 배우고 뭐 저기도 배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죠. 있었잖아요. 맞아요. 축구 이제 사코맘들 보면 다 이런 거 좀 배우잖아. 이런 낭만은 점점 없어지는 스포츠 사회가 한국엔 되고 원래 있다. 무한 경쟁만 있었죠. 그쵸, 우리나라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강등제 만들고 1부 리그, 2부를 만들었던 게 진짜 그 사다리가 멋져 보여가지고 그렇게 갔었던 그렇죠. 건데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잉글랜드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는 사다리를 거죠. 만들어도 애들을 네. 어릴 때부터 그것만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상관. 어른들이 만든 드라마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드라마는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의 어떤 그런 이 프론티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이면에 또 어두운 것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재활 쪽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인적 운동 재활을 나누게 된 계기가 그래요. 그냥 외국처럼 사회적 한 애들은 이렇게 구별이 안 가는데 여기 평생 운동 안 하는 애들이랑 어릴 때 운동을 하는 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너무 많이 나지. 그래서 나오는 리액션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면서 유망해질 직종하고 안 된 직종하고 정말 면밀히 찾아봐야지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사가 우리는 소득층이었죠. 층이었고 네. 변리사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AI로 좀 대처되고 AI로 좀 돌려보면 모든 판결을 종합했을 때 이거는 뭐 그 소송거리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올 그렇죠. 있고요. 점점 이제 프로야구에서도 AI 심판 들어가고 비디오 판독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저지먼트 자체가 AI한테 맡겨지는. 그리고 회계나 이런 부분은 더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그 고도로 발전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망직종이 앞으로 유망직종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죠. 그래서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 기계가 하든지 AI가 하든지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위기에 좀 왔고요. 그렇죠. 인간의 위기네 진짜. 네. 인간의 위기.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생산하고 소비하고 내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금융이란 게 이게 샘박자가 돌아가야 되는데 당최 이제 소비를 해줄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 이게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지만 이건 또 저기 한 얘기라 오늘 얘기는 정말 뭔가 약간 진짜
어떤 생활 밀착형 헬스에 대한 얘기네요. 네. 아 그리고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네네네. 제가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뭐랑 싸우고 있냐면 비트코인이 통화로 될 것인지 네. 자산으로 될 것인지 맞아요. 무싸움에 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면 우리가 뭐 근사한 그림 같은 거야. 저 그림은 계속 가격이 오르겠죠. 희귀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맞아. 찾을수록. 그렇죠. 네네. 하지만 그 그림으로 물건을 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희귀성에 의한. 근데 통화라는 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도는 거죠. 그죠? 통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유통되는 모든 가치를 얘로 취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마치 달러가 그렇잖아요. 경제가 망가진 나라에서는 그 나라는 달러로 거래가 되고 북한도 달러로 거래하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의 믿음 공유하는 세계가 공유하는 믿음이 돼버리면 달러를 대신해 버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거를 자산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산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자산 쪽으로 몰아지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질서에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종의 흐름 같은 거라. 네. 네, 흐름 같은 그래서 거라. 지금 사실 살아남아도 비트코인이나 그 뭐 이더리움처럼 약간 정보를 적을 수 있는 이런 거에 효용 가치는 있겠지만 기능적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치 금처럼 그렇죠? 금도 통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쵸. 금으로 물물 거래를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쵸. 그 조금 특별한 거는 자산이긴 하지만 뭔가 현금 유동성이 쉽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쵸, 그쵸. 거기 확실히 있긴 한데 그거 자산. 근데 금이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우리 돈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막 같은 거라 그런 용도로 쓰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어떻게 보면 출세를 하면 그 정도 위치? 금처럼.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아서 뭐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과학자의 영역은 넘어갔고 이제 경제하는 사람의 영역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까 세 가지 중에 정치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판단해 보면 답은 조금 정해져 있지 않나. 달러를 대체해서 세계가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죠. 네네. 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제일 높이 올라봤자 금 옆에 있는 금 옆에 앉아 계시다가 자산화를 한 다음에 음지에서 유통이 많이 되겠죠. 뭐 범죄들 많이 쓸 테니까. 근데 뭐 유통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커요. 테러나 이런 반테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세금이 굉장히 중요해.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과연 세금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치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봤었을 땐 정치라는 맛이 더해지면 아무래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지금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 그 코인 광풍에 조금 네네. 적응이 되시지 않을까. 자, 좋습니다. 네네. 오늘 얘기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정신이 빠지게 좋은데. 뭔가 약간 계속 듣다 보니까 홀려가지고 계속 들었네. 아, 자, 우리 효쌤 고생하셨고요. 아, 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